안녕하세요. 정진모입니다. 9월 둘째 주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의 급락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거라 그런 우려가 많았는데요. 삼성전자의 좋은 흐름이 국내 시장을 잘 지켜주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고요. 오늘 삼성전자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9월 셋째 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주가 전망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에서 언급할 내용들이고요. 삼성전자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뉴스 보시면 3분기 어닝스 프라이즈 기대감의 대장주, 삼성전자 담는 외국인. 그래서 제가 제목에도 7천억을 기재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어닝스 프라이즈 기대감인지 다른 이유인지는 지나가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 봐야. 항상 주가는 지나고 나면,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면 뉴스가 거기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주가가 뉴스를 만든다. 그런 주식시장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들어서 7천억 넘는 순매도를 했고 8월 달에 8천억 순매도에서 좀 분위기가 반전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3분기 어닝스 프라이즈 기대감, 영업 11조 전망. 영업 11조 전망. 사실 최근까지 삼성전자 뭐 좋은 수주 얘기도 있었지만 좋지 않은 얘기가 상당히 더 많았죠. 미국이 화웨이를 갖다가 제재를 하고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계속 있었고, 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분에서 TSMC의 뭐 기술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또 TSMC가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많을 거로 뭐 예상이 된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에게 좋지 않은 뉴스들이 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또 이렇게 뉴스는 분위기가 바뀌죠. 그래서 항상 뉴스는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그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계속해서 삼성전자 관련해서 한번 뉴스를 살펴보시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3분기 매출이 62조, 영업이익이 11조 이상 거둘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사실 지금 3분기죠. 3분기 매출이라면 이미 지금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이제 영향을 굉장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11조 원을 예상한다는 것은 정말 상당한 실적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외국인들은 이런 거를 알지 않았을까, 전망 알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리포터들이, 뉴스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업부가 꼭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과 가전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출하량이 늘어난 데다가 비대면 확대에 힘입어서 온라인 구매도 증가했기 때문에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단기적인 주문 감소를 겪을 수 있으나 시장 점유율 확대와 신규 고객 확보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는 실보다 덕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 이 뉴스 부분도 사실 어느 한 부분이 정확하게 딱 맞다, 이렇게 해서 외국인이 딱 들어왔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이유일 수도 있고, 또 방금처럼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에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멀리 봤을 때 이쪽에 더 비중을 이쪽에 비중을 두고 외국인들이 조금씩 움직이지 않을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온 이유도 정확하게 뭐 한 가지, 이 부분 때문이다, 그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분석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때 한 부분, 이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였구나 그러면 결국 큰 돈,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돈보다 좀 더 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신중해야 된다. 항상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뉴스의 끝부분에 보시면 미국의 반도체 장비 및 부품을 수출하지 못하면서
중국 반도체 업체의 점유율 확대가 불가능해졌고, 미국이 바라는 부분이겠죠. 비메모리 파운드리 사업은 퀄컴, 엔비디아, IBM 등의 수주 증가로 향후 대만 TSMC와 양강 구도가 예상이 된다. 양강 구도가 삼성전자가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까지 걱정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제재를 하면 삼성전자 쪽으로 굉장히 큰 피해가 오지 않을까. 물론 화웨이 쪽으로는 거래가 안 되겠지만 화웨이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미국 반도체 공룡들이죠. 퀄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엔비디아, IBM 또 있고 뭐 AMD도 있고 그죠. 굉장히 인텔도 있고 굉장히 반도체 공룡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판로를 또 개척을 해야 되겠죠. 거래처를 또 개척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 다 알고 있겠죠. 삼성전자 역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또 활동을 많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악재 뉴스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반응하거나 악재 뉴스를 보고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뉴스 부분은 꼭 참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 화웨이 제재 강화로 스마트폰과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는 애플, 에릭슨과 대등한 경쟁이 가능해졌다는 평이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 최근까지 악재로 굉장히 우려가 컸고,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미국에다가 반도체를 중국 화웨이에다가 공급할 수 있게 허가를 해달라, 그렇게 지금 요청도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크게 뉴스를 보니까 미국은 뭐 허가를 안 해줄 것 같다는 그런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러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으로 굉장히 불확실이 커질 수가 있어요. 저번 주에 돈이 7천억이 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 불안한데 왜 이게 큰 돈이 들어왔을까? 뭔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 좋은 게 뭔지 지금 우리는 당장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좋은 호재도 있지만 또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차 잔고가 굉장히 크게 또 증가 중입니다. 55조가 넘습니다. 대차 거래 잔고가. 이 부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공매도가 지금 중지가 된 상태로 알고 있지만 무차입 공매도만 중지가 됐고요. 차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기관,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돈을 주고 빌려서 빌린 게 됩니다. 빌려서 그게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미국의 기술주들이 급락할 때, 이럴 때 하락을 할 때 삼성전자 빌려놓은 증권회사로부터 빌려놓은 삼성전자 주식을 굉장히 매도를 많이 해서, 그럼 결국 공매도죠. 차입 공매도. 매도를 많이 해서 하락을 많이 시켜서 또 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대차 잔고 증가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는 공매도의 유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차 잔고가 증가 중이고, 후반부에 삼성전자 주가 차트 부분에서 지금 신용 잔고가 17조를 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20조 넘어가고 폭발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대차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이 부분 지금 최근에 제가 좀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좀 많이 듣고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사실 삼성전자를 괜히 샀다. 삼성전자를 괜히 사고 다른 뭐 카카오나 네이버가 그때 좀 가격이 높더라도 그쪽으로 샀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또 오니까 이런 하락하는 구간에서 좀 요런 하락하는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놨으면 어땠을까,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 괜히 샀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아, 삼성전자 왜 더 못 샀을까? 그럼 도대체 이런 분들한테 좀 무서운 게 뭐냐? 위험한 게 뭐냐?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되물어보고 싶어요. 혹시나 삼성전자 주식 투자에서 당신의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어떠한 생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셨습니까? 삼성전자 주식 투자할 때 조심할 부분,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전무가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정전무는 삼성전자 주식 투자에 있어서 매수와 매도 타임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지금 일봉만 준비했는데요. 주봉과 월봉, 연봉을 보시면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 물리신 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제가 강조를 드렸고, 주식시장 격언을 보면 말씀드렸죠.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자를 추가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 못한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락하는 부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보면, 주식시장에서 격언 중에 보면, 하락할 때 주식이 없는 사람은 상승할 때 주식도 없다 그랬어요. 결국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계획이. 그래서 하락을 하게 되면 무서워서 하락 못하고, 상승하게 되면 너무 올라서 또 매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주식 투자할 때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계획을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라. 그리고 언제 어떻게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항상 정해진 날짜 아주 조금씩, 아주 소액으로만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라. 그게 여러분들의 계획이다. 직접 계획을 만들지를 못하니까 제가 추천을 한 거죠. 계획을 먼저 세우고 계획을 실천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획을 실천하는 쉬운 방법을 제가 안내를 드린 겁니다. 일정한 날에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든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든 일정하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라.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 이런 매수와 매도 가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초보자 시절에 어떠한 생각을 했었느냐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삼성전자가 지금 상승하는 구간에서 삼성전자는 매수를 못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2,000원짜리가 5만원 중반대 정도 오면 굉장히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로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초보자일수록 매수할 때 이 주식의 가격을 고점 가격을 대비해서 많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62,800원 이전에 여기서 출발한,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삼성전자가 출발한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고점 가격을 생각하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62,000원짜리가 57,000원이나 8,000원 오면 한 10% 이상 빠졌으니까 저렴한 거 아닐까, 그래서 한번 매수를 더 가보자. 그러면 상당히 물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인데, 매수 가격을 보고 고점 가격을 보고 매수 가격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저점에서 출발하는 가격을 대비를 해서 매수 가격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주식 초보인 개미 투자자분들을 예를 들었을 때 고점 가격 대비해서 매수를 하지 마시고, 이 고점이 있다면 저점이 있죠. 그래서 출발한 가격을 보시고 매수 가격을 설정해 보셔라.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고점 가격 대비 하락해서 저 가격이 메리트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상처받으실 확률이 높다.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종목은 추세가 하락일 추세가 있어요. 중단기적으로 이런 경우에 사면 물리실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여기서 물려서 또 더 하락하면 물타기 하고 비중이 너무 크면 무거워서 또 못 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생각을 하십시오.
매수를 할 때는 내가 사고자 하는 매수, 그러니까 주식 종목의 고점 대비해서 하락한 그 가격이 아니고 이 고점을 이루기 전에 출발한 가격, 급락 맞았죠. 전형사태가 와서 출발한 가격, 이 가격을 기준으로 이 가격이 지금 얼마 정도 올랐구나. 그래서 100% 올랐으면 너무 비싸냐? 200% 올랐으면 너무 비싸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생각했던 거 반대로 한번 생각을 꼭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손실은 적게 보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6만 원이죠. 전고점들 6만 원을 지금 뚫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세 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평선들, 장기 이평선들도 계속 오른쪽으로 60일하고 120일선이 지금 머리를 우상향으로 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일봉상 또 삼성전자가 지금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보시면 6만 원대입니다. 6만 원대고 이 부분 일봉상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면 주봉상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도전하고 있고 지금 저번 주 9월 둘째 주 굉장히 큰 양봉입니다. 그죠? 양봉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강하고 월봉을 한번 보시면 월봉상 지금 굉장히 이 월봉도 지금 빨간색 양봉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고점들을 선을 한번 꺼보면 이미 지금 빨간색이죠. 이미 이 부분 머리가 지금 튀어나왔고, 자 맨 끝으로 준비한 차트는 삼성전자와 BBIG 주입니다. BBIG. 그래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죠? 힘들었죠. BBIG는 잘 달렸는데 삼성전자가 굉장히 힘든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BBIG 종목 밑에 있는 4개 종목은 이렇게 좋은 시세를 보여주는데 삼성전자는 상승 각도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BBIG가 바이오와 게임주는 좀 빨리 꺾였는데 배터리하고 인터넷, LG화학하고 네이버가 9월 3일 지금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하죠. 삼성전자가 그날 다시 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이 구간뿐만 아니고 삼성전자가 19년도에 달릴 때도 BBIG는 쉬고 있었죠. 이렇게 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들이 삼성전자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큰 돈들이 삼성전자로 다 몰려오면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개별주들이었죠. 이렇게 다른 종목들한테는 갈 돈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많이 달리고 있으면 또 다른 종목들이 쉴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또 굉장히 시세를 많이 내면 또 삼성전자가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할 때도 있는 거고, 지금 최근까지 주도주였죠. BBIG.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주도주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BBIG 종목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항상 삼성전자가 달릴 때는 또 BBIG 쉬고 BBIG가 달릴 때는 또 삼성전자가 쉬더라.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참고해 주시고, 항상 주식 투자는 너무 매수 매도를 서둘지 마시고, 그리고 맨 앞에 보여드린 뉴스 부분, 호재 뉴스에 너무 매수하지 마시고, 또 악재 부분에서 너무 쉽게 매도를 해서 주식 투자에서 손실 보시는 그런 투자를 하지 않기를 그렇게 제가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